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유혹, 바로 음식에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치킨이 있을 수 있고요, 피자, 족발, 보쌈, 떡볶이, 햄버거, 도시락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누르기만 하면 어디든 연결을 시켜준다는 외식업계의 연결의 달인, 오늘의 주인공이죠. 대표번호 하나로 주문 배달 시장을 사로잡은 오늘의 주인공, 과연 누구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바로 이분입니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전화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남분이 올라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잘생겼다는 소리를 평소에 많이 들으시나요? 네. 그렇습니까? 많이 들으시나요? 당당하신 분이 올라오셨네요. 간단하게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그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네네네. 2003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보이는 이제 외식 브랜드의 네. 대표 번호나 홈페이지 주문이나 모바일 주문은 다 저희 회사 플랫폼을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예. 성함은요? 우리 대표님. 저는 이제 전화성이라고 합니다. 전화성 대표님. 네네. 이름부터가 네. 사실 그 전화선 뭔가 연결해주는 전화로 연결의 달인 연결한다는-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잖아요. 배달하는 네. 민족도 있고, 네. 배달동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네네. 그런 그 플랫폼과는 어떤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바일 서비스들도 다 사실 저희 플랫폼의 이제 사용자들이었습니다. 그래요? 독립은 하긴 했지만 예, 그래서 웬만한 모바일 서비스나 또 홈페이지 주문이나 대표 번호는 예.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매장에 있는 포스로 전송이 되거든요. 예. 저희가 1년에 포스로 주문을 전송하는 건수가 한 2,500만 건 정도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네. 그러면 이제 최초로 네.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모든 그 외식 업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을 최초로 개발을 하신 2003년에 거예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기술을 정의하고 서비스를 시작을 했죠. 2003년도 정도면은 우리 지금 2015년이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기에는 이제 스마트폰 주문보다는 예. 대표 번호, 전화 주문이라든지 네네네. 홈페이지 주문을 많이 이용을 했었었고요. 그때는 그렇게. 그래서 CNT테크의 설립 전과 후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면은 피자나 치킨이나 햄버거나 TV 광고를 보면은 예. 대표 번호가 없었습니다. 근데 설립 그래요? 이후에 대표 번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에는 홈페이지는 홈페이지일 뿐이지 그림만 볼 수 있었지만은 주문이 가능한 그런 세상으로 바뀐 거죠. 정말 원조로서 네네네. 정말 이렇게 네. 자신감이 팍팍 느껴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준비해 오신 영상이 있으시죠? 네, 예,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 전문 회사 CNT테크를 경영하고 있는 전화성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총 3개 사옥에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곳이 저희 본사인 서대문 사옥입니다. 서대문 사옥은 이제 본관과 별관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주문중개본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콜센터로 많이 알려져 있죠.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실제 이제 저희 회사가 개발한 텔레스타라는 IPPBX라는 장비를 통해서 이 부서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 부서는 상담사들이 이제 그 전화를 바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 있는 서버들은 보통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외식 매장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또 모바일에서 만들어진 주문을 이 서버에 저장하고, 이 서버 간의 활동을 통해서 매장에 있는 POS까지 전송이 되는 그런 역할을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곳은 디자인 본부입니다. 보면 이제 환경이 다른 데랑 좀 다르죠. 굉장히 좀 깨끗하고, 또 디자이너들이 근무할 만하게 좀 창의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본부가 이제 아까 기획본부에서 만들어진 그 화면 구성을 실제 디자인으로 옮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식 주문을 할 때 외식 모바일 화면이나 또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디자인들이 이 부서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서는 지금 실제 모바일 주문을 주로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지금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의를 지금 한참 여기서 하고 있네요. 지금 무슨 회의 하는 거야? 알볼로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의 모바일 웹이랑 하이브리드로 개발을 하면서 어플리케이션이랑 모바일 웹이랑 호환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저희 회사는 현재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로 이제 회사를 다시 한번 도약을 전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 진출, 일본 진출, 동남아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그 이상의 세상까지 더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대표님의 영상을 봤는데 네. 지금 저기 바라보고 있는 저 곳에 아파트가 저희 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셨군요. 예, 네. 그 동네예요. 북가자동. 네, 북가자동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우리 동네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모르셨군요. 난 거기 살고 있는데 예, 네. 동네 주민을 만났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렇게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네네네. 야, 어디서 익숙한 곳이라서 네. 예, 특별하네요. 네. 저 동네가 터가 좋아요. 네, 터가 되게 좋은 곳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사무실의 모습을 보니까 네. 굉장히 뭐 다양한 장비들도 있고 네. 전화선도 많이 연결이 돼 있네요. 우리 네. 대표님의 이름처럼.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휴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가 되나요? 저희 고객사가 총 8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예. 80개 브랜드에 이제 있는 매장 수를 다 합하면 34,000개 정도 매장이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외식업을 하고 있는 요식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가 다 거의 다 사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저희 시장 점유율이 지금 현재 96%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이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하루에 네. 몇 건 정도의 주문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저희가 처리한 주문 건수가 평균 한 8만 주문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8만 주문이? 네, 네. 요쯤에서 제가 네. 요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8만여 명의 그 유저들이 하루에 주문을 하시고 네. 이런 저기 아주 좋은 터에서 사업을 끌어가시는 우리 대표님은 과연 얼마 정도를 벌고 있는지를 많은 분들이 사실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주문 처리한 양으로 보면은 중개량 건수는 연에 한 8천억 원 정도를 중개하긴 하는데 저희 수수료 매출은 이제 연에 130억에서 150억 사이 정도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만으로도요? 네, 네, 네. 대단한 기업이네요. 예, 이제 더 해외로 뻗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8천억 정도를 또 이제 제휴업체. 중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외식 업계와 저희 회사는 이제 IT 소프트웨어 회사지만은 예. 되게 상생관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저희 같은 업을 요즘에 어떤 융합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특히 요즘엔 O2O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융합된 예.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도 나오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어떻게 과연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네. 사람과 사람을 또 이어주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멋진 직업 아닙니까? 네. 우리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상담사 입장으로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냥 눈 감고 누르고 실제 고객과 통화를 시작했더니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게 되게 두려웠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근데 눈 감고 그냥 눌렀습니다. 처음에 세계 시장에 나갔었을 때도 제대로 외국어도 잘 못하는데 그때도 그냥 눈 감고 부딪혔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도 네, 저는 CNT테크를 경영하고 있는 전화성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가 요즘에 스타트업 기업을 이제 투자를 한 지가 한 3년 됐습니다. 회사는 저희가 한 12년이 넘었지만요. 스타트업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에 나가서 스타트업들을 양성하고 투자를 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2년 전에 실제 이제 카이스트에 가서 한 기업을 멘토링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는 늘 시장 조사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시장 조사. 그러니까 그 기업도 그 기업은 어떤 회사 어떤 학생들이었냐면은 쇠고기 마블링 상태가 있잖아요. 쇠고기 마블링 상태를 앱으로 찍으면은 그 마블링 상태를 보고 이게 한우인지 수입육인지를 한 60% 정도의 정확도로 구별해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학생들의 사업 모델은 이 앱을 통해서 정육점 광고 모델을 만들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첫 번째가 그러면 이게 정육점에서 이 실제 마블링 앱이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 이걸 쓸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해봐라 해서 100군데 정육점을 제가 다녀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부반 학생들이 이제 정육점을 실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요 이게 찍으면은 이게 한우 구별되고 또 월에 2만 원 내시면은 손님들 많이 올 텐데 쓰시게 이런 형태로 이제 실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칼 들고 고기 썰고 계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장 조사한다고 들어갔는데 칼 들고 대답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불친절하겠죠. 고기 사러 온 것도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는 그 욕 먹고 다니다가 또 나중에는 삼겹살 진짜 뭐 한 근, 두 근 사면서 이제 조사를 실제 한 30개를 해냈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한번 항의를 했습니다. 왜 이 시장 조사를 해야 되는 거냐? 기술이 좋은데.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시장 조사하지 말라 그랬다. 직관에 의존하라 그랬다. 이 얘기를 저한테 실제 하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말한 이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한 직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한테만 맞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시장 조사를 안 해도 되는 어마어마한 직관. 스티브 잡스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스티브 잡스는 정말 70년대 후반에 애플 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경험을 성공과 실패를 번갈아 가면서 쌓아왔습니다. 자기가 채용한 실제 부사장한테 회사를 뺏기기까지 했었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뿐만 아니라 넥스트 컴퓨터, 픽사 여러 가지 경험을 30년 동안 쌓은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했고 이걸 또 분석해서 다시 도전하고 이 경험이 30년을 쌓아온 것이죠. 그 30년 경험의 직관, 그 직관이 사실은 인류의 생활을 크게 바꾼 아이폰, 아이패드, 이 스마트폰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 선물을 인류한테 준 것인데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시작은 경험이라는 겁니다. 이 경험이 쌓였을 때 시장의 문제를 정의할 수 있고 이 시장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는 원래 2000년에 음성인식 기술을 가지고 카이스트 벤처로 처음에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음성인식 기술을 제가 공부했었고 음성인식 가지고 이제 시장에 진출했던 것이죠. 근데 제가 2003년에 군대에 가게 되면서 회사에서 사실은 이사회에서 해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죠. 해임이 되고 사실 그걸 이겨내지 못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뜬금없이 2003년에 제가 두 번째로 만든 회사가 바로 외식, 이 피자, 치킨, 뭐 햄버거 이런 것들을 중개하는 회사를 제가 만들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왜 음성인식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음식 배달이냐?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제가 96년부터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원래 피자를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부터 거의 매주 피자를 시켜 먹었습니다. 당시 뭐 번갈아가면서 가서 먹기도 하고 시켜 먹기도 하고 96년도부터 계속 시켜 먹은 게 2003년에 다다랐으니까 6, 7년을 거의 안 빼먹고 피자를 시켜 먹은 거죠. 공부는 전산학을 했지만 피자를 시켜 먹은 경험은 누구보다도 많이 누적이 된 상태였었습니다. 심지어 뭐 너무 힘들어도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피자를 시켜 먹었으니까 그 경험은 뭐 어느 누구보다 피자를 잘 안다라고 볼 수 있었죠. 제가 두 번째 사업을 실제 외식 주문에 대한 부분을 정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피자를 굉장히 오래 시켜 먹었었던 경험의 누적입니다. 7년 동안의 이 경험의 누적이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전산학적인 지식이 이 피자 시장의 문제의 본질을 바로 직시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당시 이제 피자를 시켜 먹기 위해서 TV 광고를 보게 되면은 TV 광고를 보고 114에 전화를 해서 시켜 먹거나 가서 찾아서 먹기에도 너무너무 힘든 프로세스였죠. 제가 실제 TV 광고를 보고 한 피자집을 찾아가려고 갔었다가 그 피자집이 실제 배달 매장인 걸 보고 굉장히 불편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의했던 것은 광고의 직관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아무리 외식업이지만 이렇게 광고의 직관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실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광고에 대표번호를 집어넣으면 대표번호를 보는 순간 사람들의 주문이 폭주할 것이고 이 폭주한 주문을 콜센터에서 받아주고 이 콜센터 주문을 매장 포스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내려주면은 이거는 홈쇼핑 그 이상의 굉장히 좋은 판매 플랫폼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생각을 한 것이 굳이 이거를 전화만 받아줄 것이 아니다. 홈페이지에서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래서 좀 더 TV 광고보다 가격이 싼
온라인 광고에다가 피자 홈페이지를 연결시켜서 바로바로 온라인 광고가 주문으로 매장 포스로 연결이 되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가정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제가 군대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회사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군대를 갔었는데요. 군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각하지 못했었던 회사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콜센터의 생산성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콜센터 저희가 온라인 주문은 홈페이지 주문은 처리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은 콜센터는 실제 저희가 들어오는 전화를 상담사들이 제대로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해서 제대로 효율적인 처리를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제가 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었던 것은 상담사 입장에서 전화를 받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우리 회사에서 전화를 제일 많이 받은, 주문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톱 10 안에 들어갈 정도 전화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받은 주문 건수를 헤아려 보면 22,000건 정도를 받았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랑 통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주문을 받으면서 제가 문제를 하나하나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의한 첫 번째 문제는 들어오는 전화량 자체가 실제 예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량이 예측이 안 되니까 상담사들을 실제 정확하게 배치를 못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전화량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실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들어오는 전화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주문 전화는 사실 받기가 되게 쉬운데 주문이 아닌 전화, 컴플레인 전화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분리하고 컴플레인 전화는 전문 상담사가, 주문 전화는 파타임 상담사가 실제 가볍게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걸 또 깨달았습니다. 이런 그 처리가 실제 급여제도의 혁신까지 가져오게 했었는데요. 급여제도 같은 경우에도 주문을 파타임 상담사들이 효율적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주문 건당 수수료를 제가 체험적으로 경험한 생산성을 대입을 시켜서 실제 적용을 시켰고 효율적인 주문 성과급 제도가 실제 회사의 생산성을 2배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월 5천만 원 정도씩 적자를 보던 콜센터 운영을 제가 전화를 충분히 경험해보고 전화 받는 것을 경험해보고 단 한두 달 만에 2천만 흑자로 바꿔냈으니까 실제 이 해결 방법도 제가 전화를 받아보는 경험을 축적을 시켜서 실제 문제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거를 해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피자 시장을 이제 진출에 성공했고 치킨, 보쌈, 족발, 햄버거, 도시락 이런 순서로 이제 시장을 도모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시장을 넓혀갔었는데 저희 두 번째 시장을 진출할 때의 얘기입니다. 치킨 시장을 저희가 두 번째로 진출했었고 치킨 시장은 당시 저희뿐만 아니라 그때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진출해서 굉장히 뚫어내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피자 시장에 저희가 제안을 했었던 자료로는 치킨 시장에 어느 누구도 저희가 설득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실제 피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권도 굉장히 크고 실제 5억 원 이상 투자를 하고 파트타이머를 20명 정도 고용을 할 수 있는 투자형, 경영형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치킨 시장은 실제 상권도 피자 상권의 20% 이하로 되게 작고요. 그리고 실제 이 상권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생계형 프랜차이즈라 해서 부부 창업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닭을 튀기고 남편이 배달을 하는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실제 치킨 시장이 계속적으로 저희가 진입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선택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이 시장의 문제를 다시 정의해야 된다. 이 시장의 문제를 다시 정의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시장의 문제를 정의해서 제가 선택한 길은 치킨 매장을 차려보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저희 집 앞에 정말 무너져가는 건물에 보증금 500만 원에 월 40만 원짜리 매장을 차리고 제가 6개월 동안 실제 치킨 매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최적화된 저희의 외식 주문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거기서 문제의 본질을 알아냈기 때문에 저희는 대기업과의 치킨 시장 경쟁에서 100점 100승이었습니다. 실제 20번 이상의 입찰을 모두 다 이겨냈고 치킨 시장에 진입하면서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만들어냈었죠.
제가 회사를 지금까지 경험해 오면서 시장의 문제를 정의해야지만 제대로 된 솔루션을 만들 수 있고 실제 시장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외국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직접 혼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중국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서 혼자 중국을 갔었을 때가 있었었는데 전 중국에서도 영어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말이 하나도 안 통해서 밥도 못 먹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검색 엔진에서 중국어를 서칭하면서 그거 순간 외워서 대화하면서 실제 밥 먹고 택시 타고 다니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몇 달 동안의 노력으로 한국 시장과 다른 중국 외식 시장의 문제의 본질을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실제 콜센터의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전화를 받으려고 했었을 때 전화 받게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클릭하면 전화가 들어오는데 처음에 누르기가 되게 두려웠습니다. 전 소프트웨어 개발만 했었지 콜센터 상담사 입장으로 통화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 전화를 받는 게 사실 되게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그냥 눈 감고 누르고 실제 고객과 통화를 시작했더니 또 그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좀 해냈었고요. 그리고 제가 치킨집을 경험할 때도 처음에 정말 배달이 들어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줘야 되잖아요. 남의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게 되게 두려웠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잖아요. 근데 눈 감고 그냥 눌렀습니다. 그래서 치킨 주고 돈을 받았더니 또 아무것도 아니었었고요. 처음에 세계 시장에 나갔었을 때도 제대로 외국어도 잘 못하는데 나가서 내가 부딪히고 이 시장을 조사하고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을지가 되게 두려웠지만은 그때도 그냥 눈 감고 부딪혔습니다. 결국 용기란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늘 두렵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용기다. 전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 또 실제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 모두도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장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지치게 하고 그 두려움이 포기하게 하고 그렇지만 두려움은 기업가로서 용기 실제 두렵지만은 늘 실행하다 보면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실행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서 좋은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렵지만 실행을 해라. 어떻게 보면은 사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네네. 쉽게 받아들이면 되게 좋은 말이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네. 두려운데 어떻게 실행을 합니까? 실제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거는 누구나 사실 다 두려운 일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예. 저는 실제 회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보통 기업가 정신을 꼽잖아요. 근데 예. 기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이라는 얘기를 늘 하고 네. 근데 그 실행력이라는 것을 다시 풀어 얘기하면 두렵지만 실행하는 능력인데 네네네. 그건 결국 자기를 꾸준히 이겨낼 수 있는 연습을 예. 하는 것이 노하우로 설명드릴 수 이게 있을 이제 것 사실 같습니다. 용기를 갖기 위해서는 멋 모르는 패기가 또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그 외식 주문 중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독보적이긴 하지만 네. 뒤에 어떻게 쫓아오는 후발주자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어떤 경쟁하는 대처 방법은 뭘로 두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장에 사실 배달 앱들이 영향을 주고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희 노력은 일단은 기술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네. 더 나은 기술을 저희 고객사들한테 공급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비자들이 저희 고객사의 모바일 서비스를 또는 대표번호 서비스를 홈페이지 서비스를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게 네. 편리하게 기술을 만들어 주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이제 쉽게 주문할 수 있는 화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매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CNG테크만 믿으면은 매장 운영이 되도록 뭐 식자재를 자동 발주하게 되는 예측 기술이라든지 예.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런 것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또 감정 노동이라고 네. 그게 사회적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콜센터 그 전화를 받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대리하시는 콜센터 네, 그 직원분들도 네, 네. 그 술 취하신 분들을 이렇게 전화 받고 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그렇죠. 많이 네. 받으시더라고요. 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네. 이제 프로모션 이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상담하고 있는 고객의 얼굴을 낙서해 보기 프로모션.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사실은 마음이 풀리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상금을 주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저희 옥상에 상담사 휴게실이 있습니다. 뭐 예. 방도 있고 있는데 방 앞에 이제 펀치볼 이런 것도 있거든요.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근본적인 것 자체가 저희는 이제 사실 주문 상담을 받는 전화가 다른 여느 콜센터보다는 좀 덜 스트레스 받는 잡이긴 합니다. 그리고 네. 저희가 근무 시간 자체를 단시간 근로 형태로 해놨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파타임 상담사들이 평균 한 4-5시간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너대 시간이 예, 그러니까 그 4-5시간 얘기하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정도 시간이면 사실 이제 예. 스트레스를 좀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는 시간이긴 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저희 프로세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네네. 야, 이거 굉장히 또 정말 딱 누가 봐도 CEO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셔서 네. 뭐 그냥 한 대리 정도 될 것 같거든요. 너무 얼굴은 감사합니다. 대리인데 직급이 지금 CEO예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아,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기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에게 네. 외식 주문 중개 서비스란 무엇입니까? 저는 제 사업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뿌리. 네, 뿌리요. 네. 예. 제가 이제 사업을 한 지 이제 그렇죠. 16년 정도 됐는데 예, 앞으로 저도 적어도 더 사업을 4-50년 더 할 생각이고요. 예, 그 시간 동안에 지금 현재 갖춰진 이 기반에서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업을 그리고 네. 저희가 해결한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범세계적으로, 범인류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해결을 해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뿌리를 기반으로 더 큰 사업을 꼭 해나가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는 어떤 런웨이를 그려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예, 저는 지금도 기업가이고 30년 후도 50년 후도 제가 죽기 직전에도 실제 기업가로 남는 것이고 네. 한국의 기업가를 넘어서서 한국인으로서 정말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아까 계속 언급을 하셨던 스티브 잡스의 네. 어떤 그런 그 모티브로 삼아서 네, 예, 야 그래요. 정말 이렇게 이루고자 하셨던 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부딪히셔서 이뤘잖아요. 네.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님이 하시는 사업 정말 네. 글로벌하게 멋지게 펼쳐 나가실 간절히 또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용기란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두렵지만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했던 전화성 대표님의 말이 기억이 아주 남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인생은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두렵더라도 일단 도전을 하시고 부딪히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경험했었던 용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말 시원하게 풀어낼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릇이 큰 만큼 사고를 길게 할 수 있거든요. 또 하나의 장점은 그릇이 큰 만큼 또 인내력이 강한 만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조직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통해서 두 가지 정말 길게 보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가들이 많이 나와서 얘기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떠받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